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보는 동양사상 강좌를 맡은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유학과 만난 예술, 또 철학 대 철학,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 그중 양명학으로 설정했는데요. 제목을 조금 설명하자면 그 유학을 가지고 예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조선의 유학이라는 것은 크게 주자학적인 유학으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와서 많은 사람들이 양명학은 잘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양명학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또 다음 강의에는 주자학을 가지고 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 사람들이 어쩌면 그 한국의 혹은 중국의 그 유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왕양명 생긴 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좀 일반적인 외모는 아닌데 이분이 굉장한 분입니다. 그 전략가이기도 하셨고 또 철학가 또 정치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 관념론자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요. 오늘 얘기한 부분은 성직리는 저희가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강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왕양명 그 왕양명이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 심증리라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심증리가 바로 21세기 도래될 바로 신유학이 되겠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 강의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심증리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심이 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증리는 이 심과 리가 이렇게 동등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심이 결국은 그 심을 가지고 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심에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쁜 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컨대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보셨다고 한다면 눈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늙으신 아주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때리려고 한다 보면 가슴이 또 철컥 내려앉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통적인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 그것을 이 양명학에서는 양지라고 칭합니다. 양지. 그래서 이 양지를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는데요. 양지가 너도 있고 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앞에서 우리 학계에서는 사실 주관적 관념론자라고 양명학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합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느낀 그 감정은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양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가야 되냐면은 이제 이 양지를 계속 확대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거 이것을 바로 치양지라고 합니다. 치양지. 그 양지를 치닫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치닫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우리는 지행합일이란 말을 하죠. 지행합일이 될 때만이 바로 양지는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양명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바로 헛디는 순간 빠지게 되죠. 그 순간 가슴이 또 철컥 내려앉는데 이 철컥 내려앉은 이 감정에 대해서 철컥 내려앉는구나. 가만히 바라보면 그 아이는 빠지겠죠. 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잡아내야 되죠. 그때 하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지행합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지행합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예술과 연관지어서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양지는 바로 감동인데요. 그 감동을 관객에게 주죠. 그 감동이라는 것은 시작은 인스퍼레이션, 영감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다 보면 이런 얘기하죠. 멋진 사람을 본다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술이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라는 것은 똑같은 감동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동양 철학에서는 그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미를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풀어갈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은 내가 양지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양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양지를 깨닫는 것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였는데요. 미국이랑 사회에서 특히 뉴욕이라는 그 스테이트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종이 삽니다.
뭐 중국 사람, 인도 사람, 한국 사람 많은 인종이 사는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인간은 다 똑같구나, 하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구나, 하나구나 이거를 저는 예술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그리고 되는 이 작품인데요. 약간 좀 아이 같죠? 요 통통한 아이가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그리고 나서 느낀 것이 이게 양주였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이너 차일드죠. 내 안의 아이. 그래서 그 순수한 아이를 끄집어내고 싶었는데요. 그 아이가 관객에게 제안하죠. 여러분 편견 속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족쇄 속에 있지 마세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지 마세요.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연작들이 저는 계속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너 차일드라는 것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고 소위 좀 공부를 좀 하고 세상을 겪으면서 희석되고 사라지죠.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은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도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저는 이 여자를 보고 너무 속된 말로 뻑이 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공부하다 보니 이 여성분이 아슈라 나이라는 인도의 굉장한 여배우였었고 사는 나라가 인도니까 그 사는 곳을 가봐야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여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고 너무 대스타였기 때문에 저를 사로잡은 거는 또 다른 사람. 자, 인도의 그 파괴 신인 그 시바라는 그 파괴 신이에요. 그 힌두교의 대표되는 신인데 파괴 신. 잘 안 써지네요. 어쨌거나 이 파괴 신을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하나로 융합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시바 진경이라는 타이틀로 만든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제가 그렇지만 제가 가끔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자기 속에 갇혀 있고 프레임에 갇혀 있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안에 양재를 꺼내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 시바 진경은 해탈을 일종의 제시합니다. 근데 이런 창조적인 행위가 이런 정말 창의적인 행위가 저에게만 있는 걸까요? 피카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All children are born artists. 자,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로 태어난다. 그런데 그렇게 예술가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예술성은 사라지죠. 물론 교육의 예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대학,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릴 때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 창의성과 창조력은 사라지는데 지금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창의성이죠. 근데 제가 아까 언급한 양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지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서 점차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양지가 발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점은 타인에 대한 의식이죠. 혹시 내 양지를 보여줬다가 이용당하지 않을까? 내가 내 양지를 보여주면 내 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양지를 발현하지 못하죠. 근데 수많은 아티스트 중에 대가들은요. 모든 대가들의 공통점이 양지를 기가 막히게 발현하고 산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이 피카소의 두 개의 걸작, 유명한 걸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르니카예요. 이 스페인에 큰 전쟁이 나죠. 근데 그 전쟁 나는 그 현장이 너무 참혹한 거예요. 내란이 나고 나치가 쳐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는데 그 사실 그 전쟁이라는 것 속에서 가장 뭐라 그러죠?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약자들은 어린이와 여자들이죠. 근데 이제 1,500명에 해당하는 그 어떤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거를 접하게 돼요. 피카소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 깊은 가슴에서 울분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니 어찌 민간인을 학살하는가. 그러면서 2달 동안 이게 굉장한 크기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7m고 여기가 7m고 여기가 한 4m가 된다는 크기의 작품을 2개월에 이게 끝을 냈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죽기 살기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렸을 때 그 피카소의 내면에는 분노가 치솟아 올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작품을 표현해냈었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피카소가 리얼하게 아비규환의 그 패닉 상태의 그 상황 그린 게 아니라 재해석해내서 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말이 뒤틀려 있죠. 막 칼이 잘라져 있고 시체가 잘라져 있고 막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피카소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양지의 그 한 표현을 예술로서 저렇게 승화해낸 것입니다. 또 피카소의 두 개 중에 하나가 아까 게르니카, 이번에 두 번째 나올 이 작품이 바로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작품을 보시면은요, 뭐가 이 작품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한번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이 작품이 그렇게 세계적인 걸작이고 피카소의 대표적인 두 개의 작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지 추측하셨나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모든 여성들의 바디가 굉장히 각이 져 있어, 얼굴도 각이 져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입체주의 영향을 받는데요. 원래 입체주의 시작은 브라크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입체주의란 말이 브라크 이전에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입체주의가 왜 이렇게 대단한 그 미술계의 이즘이 되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회화라는 것은 평면, 2차원적인 플랫한 평면이에요. 근데 그 안에다가 사람들은 원근법을 가미해서 잘 그리려 하고, 고전주의 같은 그림 보세요. 굉장히 그 안에서 정말 실제 같은 느낌이 나요. 페이크이지만 실제 리얼한 느낌이 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입체판은요,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 회화에서는 2차원의 것을 그림 안에서 3차원을 찾는다면, 제가 악필이에요. 원래 훌륭한 예술가들이 악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차원에서 간다면 이 입체판은 이 3차원의 것을 2차원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예술가가 회화에 갖는 도전이자 반항이자 저항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아비뇽의 천을에 나오는 이 아비뇽이 이 창조촌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촌에 있는 거리에 있는 그 여자들을 그다음에 이 입체파적인 거와 섞어서 거기다가 여기 있는 느낌들이 약간 좀 아프리카 냄새가 나죠. 그 당시 또 피카소가 아프리카의 그런 그 스타일에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지만은 이것이 하나가 번번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술사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모더니즘을 말함에 있어서 뭔가 근대화되고 뭔가 좀 발전하는 그 시점들은 항상 그림의 여자를 새롭게 재해석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림들이 뭔가 발전되고 뭔가 달라질 때는 여성들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여성, 틀에 박힌 여자, 참한 여자로 해석되는 그 그림에 나온 여자들은 대부분 좀 정근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다르게 바라보는 아티스트의 해석이 예술사를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가 한 말입니다. 그림도 실생활과 같다. 지체 없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근데 피카소가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는데요. 그가 전생에 5만여 점 이상의 작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뭐 3, 4분에 하나 꼴 나오는 수준으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느끼면 그리고 마음에서 올라오면 그리고 계속 그 작품이 이어져 간 거죠. 자, 이 작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작품은 제리코가 그린 건데요. 이게 메두사의 뗏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식민지 문화가 사실 이 사람들을 많이 좀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사실 이제 그 식민지 쟁탈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식민지 쟁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을 축적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불을 축적하고 싶은 어떤 누군가가 축적하고 싶으니 이 사람이 정부 관료에게 요청을 해요. 돈을 주면서 내가 정복하러 가겠다. 식민지에서 돈 내가 벌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선장이 돼서 이 배를 자기가 운행합니다. 근데 스킬이 없거나 테크닉이 없는 사람이 배 선장이 되니 이런 꼴이 나죠. 그러면서 너무 지저분해서 지우겠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그 능력 없는 선장에 의해서 파산이 된 아주 파탕이 난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이 제리코가 그렸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저 멀리서 어떤 삶의 어떤 그 살아보겠노라 어떤 희망의 어떤 메시지가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여기를 가르쳐요.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거야 얘기하니까 여기서 점점 사람들의 얼굴들이 화색이 돌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점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심지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살 거야 하고 점점 밝음의 어떤 에너지가 오죠. 예, 이렇게 반을 이렇게 대각선을 잘라 보시면은요, 이쪽에는 벌써 이제 희망의 에너지가 전가됩니다. 한 사람이 가르치죠. 저쪽을 보세요. 우리를 누가 구하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정말 살고자 하는 에너지들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래에는 보면요, 이 검은 이 파도가, 죽음의 파도가 크게 일고 있죠. 그리고 시체가 떠나려가는데 아마도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떠내려갈까봐 아버지가 하나 잡고 있고, 이쪽의 시체는 뭐 거의 이제 불어가지고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몸이 이제 부어서 더 이상 뭐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어떤 정말 아비규환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리코가, 이 작가가 이 소식을 접하고 여기에 살아남은 10명의 사람을 인터뷰하러 다녀요. 인터뷰해서 얻은 느낌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메두사의 뗏목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 앞에 보였던 그 작품의 영감을 받고 그린 작품인데요. 들라크루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민중을 이끄는 자유 여신도 굉장히 사실 이 안에 그 건장한, 아주 정말 뭐 너무 건강해서 여자라고 보기 어렵죠. 이 여인이 이제 그 민중을 이끄는 여신인데요. 이 그 프랑스 혁명 당시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이 들라크루아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그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그 뜨거운 애국심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이죠. 여기 보면 굉장히 비난, 가난한 소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되게 가난하고 힘들어 삶에 쩔어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그 약간 좀 부자 같은 남자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가난하고 부자고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지금 그 혁명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뛰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가장 이제 그 강렬한 명암과 또 색깔의 대비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 들라크루의 작품으로 정말 역사에 남는 작품이기도 하지요. 그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대적인 주체, 즉 바리게이트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국을 위해 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요, 자기 스스로 깊은 내면에서 양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술가로서 그 양지가 올라왔을 때 저런 작품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작가의 내면 세계가 투영이 되는데 지금 이 들라크루아가 그 형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이라기보다는 애국심의 발로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들라크루아 흉내를 내봤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니까 왜 그렇게 또 사람들이 제 눈에는 너무너무 다문화를 부르짖지만 다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단일 민족의 그 메커니즘 아래 움직이고 있었고 편견이 너무 많고 나와 다른 사람은 망따를 너무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나와 세계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모는 이 세태를 보고 예술가 입장에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양지 캐릭터를 이렇게 흑인으로 만들고 정말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 여신처럼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을 한번 이끌고 보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 욕망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제 미국까지 또 한번 가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가장 다민족의 어떤 그 샘플링이 잘 된 나라는 뉴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뉴욕을 갔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그럼 아까 그 인형의 그 캐릭터로 똑같이 만들지를 못하고 좀 비슷하죠. 약간 우리나라 순이 인형 같은 얘를 쓰고 이제 모마나 뭐 길거리 갤러리, 뭐 뮤지엄, 뭐 여러 그 지자체들과 어울리면서 제가 했던 퍼포먼스입니다. 재밌죠?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감동과 양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즐거운 마음입니다. 굉장히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연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알려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첫 번째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그 겸재정성과 스티브 잡스의 어떤 그들의
공통점을 융합성을 찾아내면서 제가 자득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이 자득이라는 것은 누가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깊은 내면에서 예술가 가운데 가슴에서 올라나오는 그 무엇.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득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자득이에요. 이 자득이라는 것은 그 양명의 그 정말 뭐라 그러지? 키워드 중에 하나인 거죠. 키워드. 자득. 그리고 이 자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득이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지행합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자득이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행할 줄 모르면 그건 모르는 것이고 받은 감동을 표현하지 않는 것 또한 감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접하는 정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은 정말 많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학식, 지식 다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내 것화 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양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격동, 혼돈, 위기, 부대찌개 시대죠. 하루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요즘 너무 정말 무서워서 인터넷 뉴스를 못 보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지를 향해 갈 때는 일반적으로 양지를 해야 하지 해서는 안 돼요. 예술가의 창의성처럼 그런 감동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되고 감동의 순간을 타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내가 상대로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컴앤고 해줘야 돼요. 감동이. 근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양명의 용장의 대오와 같다라는 거죠. 용장의 대오가 무엇이냐면 양명이 좌천됐어요. 왕양명이 좌천돼서 떠돌다가 양명의 그 정말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제가 언제 한번 이 부분도 제가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나약해져 있는데 아 이렇게 산 삶 속에서 이렇게 귀한 철학이 나왔구나. 이 철학이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 이랬구나.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그건 또 다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이 양명하기 이런 거구나 맛배기 정도 시간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양명의 용장 대오는 그가 좌천된 상황에서 딱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을 바로 용장 대오라고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자살인데 이 자살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이 인간은 누구나 이게 깊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제가 이제 뉴욕에 도착했는데 미국을 가니까 누가 나오기로 했어요. 저를 마중을 해줘서 이민용 가방을 들고 뭐 랭귀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요. 제가. 엄마가 이렇게 가서 그 집에 가면은 미역이랑 뭐 멸치랑 뭐 주라고 한 보따리를 사줬어요. 근데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애가 타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고 패닉 같은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물론 잘 풀려서 제가 공부도 마치고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커리어도 쌓고 왔지만 저의 한국에 돌아와서도 깊은 트라우마 뭐가 있냐면 어디 뭐 미팅을 간데 초행길이다. 길이 멀다. 근데 사람이 안 나온다. 그리고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뭐 그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일은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의 트라우마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인데 모두가 그런 트라우마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자신감의 결여가 되고 또 그러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이것이 열등감을 치닫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왜 사는 게 이 모양인가? 불행해요, 사는 게. 그러다가 가는 게 이제 자살로 가죠. 이게 현 사회의 작금의 문제인데 이거 스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지, 이게 바로 행동이라는 거죠. 지행합일.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양지가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빼놓고는 양지를 얘기할 수 없고 그 행동은 사실 어쩌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원하면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주저하시고 꺼려지신다면 간절히 원하는가를 좀 반성해야 돼요. 네. I'm possible이 돼야 되는데 이게 impossible이 되는 문제점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해석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감동을 개발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또 체크해 봐야겠죠. 자, 한번 감동이라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 따라하기를 좀 시켰는데 그래야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감동. 한번 3번만 외쳐볼까요? 감동, 감동, 감동. 여러분 감동하십시오. 자,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또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미국을 가니까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갔는데 왜 그렇게 늘 듣는 말들이 한국 남자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한국 남자. You know? You know? You know? 이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윤호를 부르짖는가. 근데 그들의 문화 속에는 상대에 대한 리액션, 그들과의 대화 속에 끌어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나는 열심히 얘기해도 얘기해봐라. 그래 너 떠들어봐라. 하는 이런 어떤 권위적인 문화, 이거 정말 안 좋은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한 3명 친구가 있으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은 3명 중에 1명 꼴은 얘기를 해줘야 그게 저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을 안 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그 권위, 그 굉장히 안 좋은 아주 정말 나쁜 매너예요. 3명이 있으면 3명에 해당한, 1명에 해당하는 자기 역할은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 감동을 연습을 한 것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마다 매체를 찾아서 이 매체는 여러 개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매체를 찾아서 이 매체를 가지고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이 말은 사실 너무 솔직히 이걸 제가 쓰면서도 참 진부하다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이 나이인데 내가 배운 게 이건데 내가 아는 게 이건데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스탁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나오는데 방법은 멀타이컬처, 문화를 이용해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고정관념에서 그것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데 문화를 가지고 하라는 저의 얘기였습니다. 네, 감동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감동에 대해서 너무 멀리 느끼거나 또 감동이 나랑 상관없는 저 어떤 예술이나 나와 상관없는 어떤 부류들이 느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감동이 내 것으로 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그 감동을 언급하면서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양명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그 앞에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양명학이 되게 낯설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주자학과 양명학을 구분 짓는 데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다. 같은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자꾸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자학은 조선 왕조 500년을 이끌어온 어떤 철학사적인 맥락에선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문화라는 것은 가장 자유롭게 이너 차일드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조선의 역사에서 그 회화는 좀 비극적이게도 많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굉장히 금검절약, 그 다음에 검소, 겸손,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내 안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조선 회화에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지 못하다라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명학은 그러나 중국에서는 정말 큰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렇고 또 예술사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한국 사회에서는 양명학이 이단시되었었고 사문난적, 양명학을 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목이 잘리는 그런 학문이었기 때문에 발전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남의 눈을 그렇게 의식해야 하는 어떤 메커니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21세기 지금에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유교적인 어떤 관습 또 유교적인 어떤 생리에 젖어 있어서는 발전을 한다는데 좀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유학으로 더 우리는 대중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양명학은 중요한 철학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심증리, 마밀이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주관이다. 주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경물이나 이런 어떤 주자학적인 맥락에서는 객관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보편성. 그래서 주관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다가가기 때문이죠. 개인이 느낀 주관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사실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내가 느끼는 양지는 컴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타인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심증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과 리를 가지고 같이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많은 또 학계에서 논의도 되고 얘기도 되고 있지만은 이 심이라는 것이 그 리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21세기 다문화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지침이 돼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사람이든 뭐 동양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하는 거는 저 사람도 아픈 거고 내 아버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아버지도 중요하다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은 내 거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이런 공통된 그런 어떤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어져 철학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양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똑같이 레벨화돼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양지를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B, C, D, E 뭐 이게 뭐 순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는 A에 해당하는 또 그 능력과 조건 B는 뭐 B대로 C 다 있겠죠. 근데 자기의 능력과 조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양지를 발휘하면 되는 거지 이 양지가 똑같은 하나의 양지로 나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지를 가지고 내가 이 양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시면 그것은 양지가 되는 것이고 이 양명학에서 말하는 또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지학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심증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학문적인 얘기를 하자면 끝단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2지심과 저는 측은지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옳다. 그러다 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보고 느끼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 사람 정말 안 됐다. 혹은 불쌍하다.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지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잘 마음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증리, 양지, 치양지, 지행합일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뭐 크다지 양명학 하나 한 학기 수업 오늘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화가 아닌 혁명. 자, 양지, 제가 늘 주장하는 양지, 이것은 감동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혁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양명의 용장의 대호 같은 것인데요. 양명이 용장 땅에 좌천돼서 깨달은 그 학문,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양명학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또 엄청난 혁명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Revolution, not evolution. 저의 강의는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